예, 어렵고 복잡한 정치를 돈 되는 쉬운 정치로 바꿔드리는 김현의 현금 정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의 김현 사무부총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견하셨던 것처럼 추미애 의원께서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이 되셨군요. 네. 평소에 좀 교감이 있으신 분입니까? 제가 추미애 대표 시절에 현장 담당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랬었죠. 수행을 맡아서 예.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특보로 활동을 했고요. 대선 때는 제가 그 문재인 대통령 후보 대변인 하면서 특보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 추미애 전 대표의 생각이나 당에 대한 애정,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과 고심을 할 때 의견을 공유하기도 하고 얘기도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 장관 내정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서 지금 여론을 보니까 역대 누구보다도 아주 센 분이다 이렇게들 표현을 하는군요. 그러니까는 지금 검찰 개혁이 지지부진해지면 어떡하나, 또 여기서 도로무로 후퇴하면 어떡하나, 이런 국민적인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그동안 오랜 정치 활동, 그러니까 96년도부터 해서 지금 24년째 이제 접어드는 시점에서 이제 장관 내정이 되신 분인데, 김대중 대통령이 판사로 있을 당시에 이제 영입한 분이죠.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아꼈던 정치인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번 2016년도 탄핵 정국에서 당 대표를 맡아서 2년 동안 안정적으로 당을 관리해서 결국은 지방선거 승리와 대선 승리를 이끌었던 당 대표로 기록됩니다. 예. 10년 동안 판사 재직 동안에 그때 당시 이 좀 부당한 공권력에 맞서서 올바른 재판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그 다양한 의정 활동과 그다음에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 동안 당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강한 리더십과 지도력을 바탕으로 여성의 섬세함, 그러니까 꼼꼼함이 두루 아울러져서 지금 우리 시대의 법무부가 해야 될 역할, 즉 사법개혁과 검찰개혁도 있지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위한 배려, 그다음에 법적인 불비함을 좀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다종다기한 형태의 역할이 주문받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당장의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온전하게 완수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하두이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다문화나 아니면 뭐 고려인들이 겪는 그런 그 이제 출입국 관련해서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법무부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누려야 될 그런 권한이나 혜택이 제대로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두루두루 다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분이고,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정을 하신 거고요. 앞서 조국 전 장관이 사실은 검찰개혁과 법무부 개혁을 위한 적임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검찰 조직의 이기적인 태도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렀는데 그런 문제도 다 타개할 수 있는 그런 후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바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청와대의 고민정 대변인이 얘기한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아까도 우리 그 취재 기자하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는데 본말이 좀 전도된 것처럼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바로잡을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어제 그 고민정 대변인이 설명한 것은 돌아가신 서울동부지검의 검찰 수사관 A 씨와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리 제보는 전혀 관계가 없다, 무관하다. 고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별도로 운영했다는 별동대 회원이 아니고, 또는 그보다 더 정확한 것은 울산지검으로 가서 조사를 받게 된 것도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그때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측근비리 수사를 했던 그것과는 관계가 없이 그 고래고기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참모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간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밝혀졌죠, 무고하게. 그 내용을 저희가 한번
다시 그 고민정 대변인의 육성을 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문건은 외부 제보 없이 민정수석실이 특감반의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생산한 다음 경찰에 지시하여 수사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고인 등 2명의 특감반원이 2018년 1월 울산에 내려간 것은 본건 자료와 무관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고인의 발인이 있는 날입니다. 이것으로 더 이상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서조차 바로 보지 못하신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같이 보신 바와대로 청와대가 어제 해명한 것은 김기현 전 시장의 비리 제보 의혹 사건 이 논란과 그 고인 검찰 수사관 돌아가신 검찰 수사관은 전혀 관계가 없다, 무고하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김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 검찰 행정관 이 돌아가신 이분을 불러서 알아보려던 것은 과연 무엇이겠느냐, 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압설도 있고요. 부총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 그 수사관이 오랫동안 이제 그 수사를 해왔던 분이고, 그다음에 이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만 청와대 근무한 게 아닌 분이잖아요. 예. 이전 정부에서도 근무를 했던 거고, 한편으로는 윤석열 총장 밑에서 수사관을 한 10년 전에 했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보다도 윤석열 총장의 수사의 기법이나 방식을 잘 아는 거다라고 봐야겠죠. 예. 네, 두 번째로는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싸고 주변의 관계자들과 가족들을 먼지털이 별건 수사로 어떻게든 기어이 이제 망신을 주고 구속을 시키는 이런 별건 수사를 해온 것이 이제 본인이 감각적으로 알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지금 관련해 가지고 어제 그 고민정 대변이 문건 공개를 한 게 있죠. 혹시 그 문건에 대한 영상이 준비가 됐습니까? 예, 지금 전 내용인데요. 국정 2년차 증후군 실태 점검 및 개선 방안 보고. 민정비서관실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저 내용을 기획을 해서 점검을 했던 부분인데, 저 부분에 저 아랫 부분이죠. 맨 아랫 부분에 가면은 지금 이제 그 사망한 검찰 행정관이 왜 울산에 가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가게 된 배경과 내용을 이미 검찰은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갔는데 또 소환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본인이 알 거다. 근데 지금 현재 그 핸드폰을 지금 이례적으로 그 망자에 대한 그 유품인 핸드폰과 유서를 지금 압수수색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다른 별도의 죄목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압수수색하게 된 배경. 예, 그건 이제 확인은 아직 안 된 안 됐지만 예. 그러니까 보도상으로는 그런다고 보면, 그래서 어쨌든 가족에 대한 배려를 부탁했다라고 이제 유서에 돼 있다라고 언론 보도에도 나온 거로 보면, 청와대나 아니면 저희 당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행위에 대해서 규탄을 하는 거죠. 예. 지금 선진화법으로 고발되어 있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봐주고, 그렇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뭐 그 국정농단 사건에 즈음하는 형태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느 정도까지 보고를 받는지는 봐야겠지만, 네. 저희 당에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함과 아울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검찰총장 면담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민 의원 지금 그 정치검찰 그 수사 정지입니까? 그 TF를 맡고 계시죠? TF까지 해서 지금 조직적으로 하고 계신데, 문제는 뭐 또 이런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제보자에 대해서 물론 이제 누구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에 대해서는 어제 그 고민정 대변인의 그 브리핑이 끝나고 그 이 사안을 잘 아는 이제 핵심 관계자가 백브리핑을 했더군요.
거기 보면 이제 제보자 얘기가 자세히 나오는데 어제 백브리핑에 있었던 그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멘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고민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한 후에 나온 건데 이 제보자의 문제, 신원 문제는 파악해서 다 알고 있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의 동의라든지 허락 없이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건 뭐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 제보자는 여러분들께서 파악하시면 언젠가 분명 알게 될 일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뭐 지금 이 사건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 제보자가 누굴 것인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저희가 추적을 했고 쫓아왔었죠. 그리고 이미 정계에서는 누구라는 것이 이미 또 이름이 나왔었던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어제 그 브리핑이 오히려 제보자를 숨겼다.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면 이제 예전에 정윤회 문건 파동을 놓고 보면 정윤회 사건이 뭔지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시 검찰이 그 문건이 유출 경로와 그다음에 보도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주변과 가족의 비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하명 수사를 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초점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 김기현 당시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사 종결이 됐습니다. 무혐의로. 검찰이 무혐의. 예, 그다음에 비서실장의 비위건 때문에 압수수색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3월달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면 어느 시점까지 조사를 해야 되고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놓고 보면 김경수 도지사 후보에 대해서 드루킹 사건 터졌을 때 어마어마하게 수사를 넓혀서 조사를 했고 특검까지 가게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는 치러진 거고요. 네. 지난 지방선거는 그 김기현 전 시장을 겨냥해서 이뤄진 선거는 절대 아닙니다. 측근이었죠. 예, 그다음에 그때 당시 보도는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공격이 아니고 그 황 청장에 대한 뭐 무리한 수사다라는 식으로 해서 온갖 그 울산 현지 언론은 도배하는 것은 황 청장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기현 전 시장이 뭐 정론관에 서서 주장하는 바나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바나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다 사실은 지금 현재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이렇게 된다면 총선 4개월 앞두고 무리하게 집권 여당과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과연 정치행위냐 아니냐라고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않는 언론에 대해서도 제가 강하게 지금 성토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검을 하자는 얘기가 있고 국정조사를 또 하자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여당의 입장은 뭡니까?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봐야겠죠. 만약에 검찰이 선진화법 위반된 자유한국당과 특정하게 딜을 하고 있다라는 의혹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하다 한다면 이 문제 역시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고요. 아까부터 제가 계속 보게 됐는데 명찰입니까? 네, 명찰입니다. 예, 뭐라고 써 있습니까? 희망안산 김현입니다. 예. 그 파란색이 참 잘 어울리시는 네. 걸 제가 잘 알고 있었는데 잘 몰라보시나 보죠? 아니요, 알아보시는데 한 번이라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예. 브로치 같지 않습니까? 네. 써 있는 그 문구가 뭐라고 하셨죠? 희망안산. 희망안산.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